네, 안녕하세요.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도 미국 주식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, 근데 오늘은요, ETF입니다. 네, 그래서 항상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ETF 관련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, 오늘은 금 ETF 관련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그동안에는 개별 종목들 중심으로 그리고 테마별로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, 오늘은 또 이런 ETF도 있다라는 거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요즘에 뉴스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금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좀 계속 경신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. 금 선물 가격이 지금 2,951달러, 거의 뭐 3,000달러까지 육박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거의 신고가를 매일매일 좀 경신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금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, 평소 같았으면은 좀 달러랑 금이랑 좀 반대로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, 뭐 요즘에는 달러랑 같이 가기도 하고 뭐 금 혼자 가기도 하고, 뭐 요즘에는 뭐 이 과거의 어떤 데이터가 잘 들어맞는 그런 시장은 또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뭐 금 선물이 최근에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금이라는 게 사실 포트폴리오에서 정말 뭐 5%, 작게는 뭐 5% 정도는 그래도 가져가면은 좋을 만한 사실 원자재 투자처이기도 합니다.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기도 하고요. 길게 두고 봤을 때는 좀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자산이기도 하고, 또 시장이 흔들렸을 때 해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부의 어떤 포트폴리오 안에서의 비중은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렇게 지금 금값이 치솟는 이유라고 좀 생각을 한다면은 역시나 지금의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경제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뉴스를 좀 가지고 왔는데 온스당 2,950달러 선을 좀 터치했을 당시입니다. 이거 지난주 금요일이었었는데 이날 금값이 또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다라는 기사고, 여기에 지금 외국의 어떤 IB들 쪽에서는 JP모건 쪽에서는 연말에는 3,1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계속 연일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인데, 이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은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제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취임을 했잖아요. 그리고 취임한 지 한 달, 두 달 정도 돼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, 한 달 좀 넘었죠.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은데, 어쨌든 한 달 반 정도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1기 때랑은 좀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뭔가 좀 정책을 내놓고 있는, 그리고 틀을 빠르게 잡아 나가고 있는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또 강하게 좀 덤핑을 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, 좀 말을 세게 하면서 거기서 협상을 얻어내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상당히 최근에는 관세 관련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원래는 좀 주식시장에 친화적인 인물로 사실 우리가 가장 좀 트럼프를 생각하면은 딱 떠오르는데, 요즘에는 뭐 주식시장이라던가 이런 것들보다는 관세에 훨씬 더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. 실제로 좀 통계를 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언급을 많이 한 단어, 그리고 가장 관련해서 많이 언급한 쪽이 지금 관세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관세를 거의 뭐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, 이 관세를 전 국가들 보편 관세부터 얘기를 하면서 모든 국가들한테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, 실제로 뭐 캐나다라던가 멕시코한테는 25% 관세 얘기했다가 지금 한 달 정도 유예 기간 준 상황이죠. 그리고 중국한테도 10%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그런 상황이고, 그리고 여러 국가들이랑도 계속 관세 관련해서 이제 매길 거다, 한 달 안에 좀 구체화 시킬 거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, 당연히. 그래서 관세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관세를 매기게 되고 그러면은 또 당연하게 좀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또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,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자 그리고 위험자산 반대인 비위험자산, 이런 금값은 당연히 또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, 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, 그러면은 금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형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무역 전쟁이 또 격화되고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또 찾아올 수도 있고, 그러면 또 거기서 경기 침체의 반대로 이제 안전자산인 또 금
쪽으로 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금값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시장에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이 금이 위험 해지 수단으로서 계속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에 대한 전망치를 계속 올려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큰 틀에서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금을 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또 있는데 이거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.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한테 이 서베이를 한 거예요. 근데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러 데이터들을 좀 봤는데 일단은 지금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비중이 3.5%라고 합니다. 요거는 지금 15년 만에 최고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최저치인 거죠. 최고치가 아니라 최저치. 네, 그래서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현금 비중이 내려와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현금을 3.5%로 거의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 결국에는 그 나머지는 뭘 하고 있겠어요? 당연히 뭐 채권이라던가 아니면 주식이라던가 주식시장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. 그만큼 현금 비중이 굉장히 작다는 거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 주식시장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은 그런 구간이다. 15년 만에 주식시장에 가장 많은 투자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금 여력이 3.5%밖에 없어요. 여러분들의 계좌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현금이 3.5%밖에 없어.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?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사는 것보다는 수익이 나고 있는 것들, 많이 난 것들 그런 것들은 더 팔 가능성들이 높겠죠. 그런 것들을 팔아서 수익을 챙기고 현금화를 할 욕구가 높아져 있는 환경이겠죠. 네, 안 그래도 이런 상황인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에 대한 강력한 이야기들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좀 부각이 된다던가 뭐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되면은 당연히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조금만 주식이 흔들려요. 뭐 조금만 이제 뭐 시장이 흔들리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요. 그러면은 이거 빨리 팔아가지고 현금화를 좀 할까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현금 비중이 지금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그러면은 이 전제가 있어야죠. 미국 주식이 그러면 시장이 흔들릴 수 있을 만한 환경인가? 만약에 안 흔들리고 계속 강세를 보일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현금이 3.5%밖에 없더라도 계속 들고 있겠죠. 계속 갈 것 같으니까 뭐 딱히 시장을 흔들 수 있을 만한 어떤 뭐 리스크도 없고 위험도 없고 그러면은 그냥 들고 갈 수 있겠죠.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 미국에서는 고평가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미국 주식이 최소 2001년 이후로 가장 고평가된 걸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대요. 지금 뭐 펀드 매니저들한테 조사를 좀 해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어떤 것 같아? 라고 물어보면은 이거 상당히 고평가돼 있는 것 같고 수치상으로 비교를 해보면 2001년 이후로 거의 24년 만에 가장 고평가돼 있는 것 같다.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는 것 같다.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어느 정도 좀 버블이 좀 껴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실제로 뭐 S&P 500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S&P 500은 작년 1년 동안 단 한 번의 조정도 없었습니다. 조정 없이 계속 올랐어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조정이 어떤 뭐 빌미가 생기면은 뭐 시장을 흔들 수 있을 만한 어떤 뭐 리스크 요인들이 생기면은 충분히 이거 조정이 나올 수 있겠는데라고 시장에서는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좀 환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들도 조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. 그러면은 주식을 팔면은 이제 뭘 사야겠어요? 뭐 주식을 팔아놨어요. 뭐 그동안에 수익을 이만큼 내놨고 여기서 일부 현금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물론 현금을 들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불안할 것 같아. 그리고 좀 리스크 요인들이 있어서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좀 꺾일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. 실제로 2025년도 그러니까 올해죠. 올해 최고의 자산이 뭘 것 같아라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1등이 글로벌 주식입니다. 그러니까 미국 주식 말고 전 세계적인 주식, 주식이라고 첫 번째로 답변을 했고요. 그리고 2등이 금이었습니다. 2위가 금이 가장 최고의 어떤 자산이 될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고요. 세 번째가 미국 주식이었어요.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은 여전히 강할 거고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이 경제가 흔들리면은 다 같이 경제가 흔들리는 거니까 사실 뭐 미국 주식이 가장 좀
탑픽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. 근데 워낙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발생할 가능성들이 좀 있다라는 거고, 미국 주식이 워낙에 이만큼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 외적인 글로벌 주식들이 있죠. 많이 빠져 있었던 우리나라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신흥국 주식들, 뭐 일본이라던가 뭐 이런 국가의 그런 증시들도 하나의 어떤 키 맞추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매력도가 있는 그런 어떤 좀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라고 좀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첫 번째가 글로벌 주식, 그리고 두 번째가 금, 이렇게 좀 선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럼 통화 안에서만 봤을 때는 뭐냐라고 하니까 1등이 달러다.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기도 하죠. 달러다. 그리고 2등이 엔화. 엔화가 그동안에 워낙에 좀 많이 빠져 있었고 저평가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엔화, 그 세 번째가 금. 이렇게 항상 뭔가 질문이 나왔을 때 뭔가 손가락 안에 다 드는 그런 자산이 지금 금이 되고 있다. 그렇게 평가를 글로벌 어떤 펀드 매니저들, 증시 참여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환경이고,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좀 뭐 미국 주도 하에 어떤 이런 강력한 이야기들, 정책들을 낼 가능성들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이런 흔들림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, 그럴 때마다 이런 안전 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거고,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계속 사실 금에 대한 수요는 한정된 자원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이 좀 그 가치가 높아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래서 금에 그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금 현물을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요. 이렇게 금 ETF를 사는 방법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금 현물을 가지고 있게 되잖아요. 그럼 세금 어마어마합니다. 세금 진짜 많이 때리고, 그렇다 보니까 좀 번거롭기도 하고요. 매번 가서 뭐 금 실물로 사고 현물로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번거롭잖아요. 보관하고 이런 것들이 번거롭다 보니까 요즘에는 ETF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.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금 선물과 연동되는 그런 ETF, 금 가격과 연동되는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실제로 금 현물에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금 현물에 투자하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투자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금 가격을 실제로 추종을 하기 때문에 금 가격이랑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실제로 이게 투자자들이 ETF를 사면은 그 운용사들이 돈을 받잖아요. 그 운용사들이 직접 그 골드바를 직접 매입을 합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금 가격이랑 거의 동일하게 금에 진짜 실물 어떤 현물 금에 투자하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만 연간 운영 비용이 당연히 빠져요. ETF 같은 경우에는 경비율이 빠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좀 차이는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ETF 3개, 대표적인 ETF 3개를 좀 가지고 왔는데 취향별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GLD라는 그 티커명을 가지고 있는 금 스파이더 ETF고요. 두 번째가 금 아이쉐어즈 ETF IAU 티커명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가 금 스파이더 ETF인데 이것도 GLDM이에요.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좀 살짝 헷갈리실 것 같은데, 일단은 지금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이 순서입니다. 금 스파이더 ETF, 그러니까 GLD가 가장 높고요. IAU가 두 번째, 그리고 GLDM이 세 번째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이 GLD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금 ETF를 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닌 경우에도 아마 이 금 ETF, 그러니까 이 GLD ETF는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은 글로벌 ETF들 중에서도 사실 굉장히 오래된 그런 ETF이기도 하고, 금 ETF들 중에서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, 그리고 가장 많은 그런 ETF이기도 해요. 가장 좀 대표적인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거래량도 가장 많고, 거래량이 많다는 거는 결국엔 유동성이 또 높다는 얘기이기도 하죠. 네, 그렇다 보니까 이게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선호하는 그런 ETF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워낙에 역사 자체도 오래됐고 아마 2004년에 처음 만들어졌을 거예요. 2004년도에 만들어졌고, 네, 그래서 이게 가장 뭐 기관이 선호하고 가장 좀 전통적으로 오래됐고, 그리고 안전성이 높고 거래대금도 높고 시가총액도 높고 이렇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근데 다만 단점은 뭐냐? 라고 한다면 순보수 비율이죠. 순보수 비율이 0.4예요. 0.4%로 다른 애들에 비해서, 다른 ETF들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. 지금 IAU 같은 경우에는 0.25%고요. 그리고 GLDM 같은 경우에는 0.1%에 비하면은 상당히 높은 편인 거죠. 뭐 거의 GLDM에 비하면은 거의 4배니까 상당히 비싼데,
근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정성이 좀 있고 가장 대표적인 ETF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선택을 많이 받고 있는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가장 큰 차이가 있고 반대로 이 GLD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교적 최근에 생긴 ETF입니다. 그래서 생긴 지 5년도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나 5년 정도 됐나요? 한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무튼 GLD와 비교를 했을 때는 신생 ETF인 거죠. 신생 ETF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시가총액이 훨씬 더 적고요. 그리고 개당 주당 가격이 쌉니다. GLD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271달러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은 뭐 40만 원 가깝게 되는 그런 돈인 건데 뭐 30만 원대인 돈인 거죠. 근데 GLDM 같은 경우에는 58달러입니다. 거의 주당 가격이 차이가 좀 많이 나죠. 네, 그래서 뭐 주당 가격이 거의 뭐 4배 정도, 4배 이상 좀 차이가 나니까 주당 가격이 비쌉니다. 얘는 GLD는. 그리고 GLDM은 좀 싼 거죠. 그래서 결국에는 좀 저렴하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한테는 오히려 선택받기 좋은 그런 어떤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비싸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한테는 살짝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 있을 것 같고요. 비교를 하자면은.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순보수 비율이 GLDM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0.1입니다. 4배 차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렇게 순보수 비율이 저렴한 ETF들이 낫습니다. 근데 좀 변동성은 크겠죠. 워낙에 시가총액도 작기도 하고 좀 거래량이나 뭐 거래 대금 자체가 이 GLD에 비해서는 좀 작다 보니까 변동성은 조금 큰 가능성들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근데 이거는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는 여기에 조금 밀립니다. 네, 근데 순 보수 비율도 싸고 주당 가격도 좀 저렴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좀 장점들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게 좀 작다 보니까 프리미엄이라던가 할인 변동이 가끔가다 좀 생겨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안정적으로 나는 조금 비싸더라도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GLD가 뭐 투자처가 될 것 같고요. 그게 아니다. 나는 소액 투자자고 조금 길게 좀 변동성은 감안하더라도 길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GLDM이 좀 투자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. IAU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또 얘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두 번째 2등인 그 ETF인데 뭐 GLD에 비해서는 IAU가 거래량이 좀 적죠. 그러기도 하고 뭐 비용 효율성이나 뭐 소액 투자자 뭐 이런 사람들한테도 상대적으로 이 IAU도 되게 상장한 지 오래된 ETF 중에 하나거든요. 네, 그래서 가격도 싸고 뭐 GLDM이랑 거의 비슷하고 네, 그렇다 보니까 소액 투자자인 분들한테는 좀 괜찮은 선택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위치가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. 그 선택지로 따져봤을 때. 네, 그래서 뭐 조금 더 이 GLDM보다는 조금 더 유서 깊고 안정적이고 그런 거. 근데 GLD보다는 좀 순보수 비율이 좀 싸니까 그런 점에서의 장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것도 좀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들 자체는 보시다시피 이게 최근에 이게 초록 색깔 선이 S&P 500 스파이더 ETF거든요. 그러니까 S&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이 금 ETF가 S&P 500 스파이더 ETF를 지금 역전시켰습니다. 그래서 크로스가 나왔고 금이 그만큼 좀 세다는 얘기죠. 최근에는 금의 어떤 그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고 지금 보면은 제일 탄력적으로 가장 크게 움직이는 그 ETF가 이거예요. 이 GLD M 미니 쉐어즈 ETF 요게 제일 지금은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요. 말씀드렸다시피 순보수 비율도 싸고 또 가볍고 막 이렇다 보니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옵니다. 그리고 상승이 가장 더딘 게 그냥 GLD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약간 무겁고 그리고 안정적이지만 변동성은 좀 작고 이런 순보수 비율도 조금 비싸고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중간에 껴있는 게 아이쉐어즈 골드 ETF가 이렇게 껴있는 거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좀 특징들이 있고요. 근데 거의 차이 없어요. 보시다시피 거의 뭐 주가 흐름들 자체가 같이 가잖아요. 네, 그래서 거의 뭐 겹쳐서 가고 있기 때문에 별로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개별 ETF별로 이제 그냥 특징들 좀 적어 놓은 건데 이거는 뭐 참고만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
네,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2018년에 상장을 했네요. 한 6년 정도 됐네요. 6, 7년 정도. GLD1 상장한 지는. 네, 저는 아무튼 오늘은 금 ETF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. 이 안에서 좀 투자 성향에 맞는 종목들 잘 선정을 해서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금 값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들,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들도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 시장 투자를 하시는데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